라돈 침대를 둘러싼 공포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상당수 아파트에서도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생활 속 라돈의 두려움은 이제 모두의 공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인 일군 발암물질을 흡입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이미 생활 곳곳에 라돈의 습격이 진행 중이라 더 무서운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대학교 보건행정과 박경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이철민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주부가 휴대용 라돈 측정기를 우연히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시작된 라돈 침대 논란. 분노로 시작해서 이제는 공포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라돈 침대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부터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 공산품에서는 나오지 말 라돈이 느닷없이 이제 침대에서 나왔죠. 네. 이 주부가 어린 아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미숙아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실내 공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돈 측정기를 사서 집안 구석구석 측정했는데 네. 일반 집안에는 괜찮은데 침대에서만 유독하게 네. 라돈 농도가 높게 나와서 처음에는 이게 오류로 보고 두 번, 세 번 측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침대가 문제가 돼서 이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거죠. 예. 현재는 이제 뭐 침대가 매트리스가 한 9만 개가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것보다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거라든가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그 이제 라텍스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일반 그 음이온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 공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려운 것이 처음에는 침대 하나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침대가 원자력 안전위에서 조사할 때만 해도 뭐 잘 네. 아니다, 안전하다 네. 이랬다가 네. 나중에는 7개 종류의 침대. 네.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에 추가가 또 10개인가 14종이 더 되면서 네네. 지금 9만여 개의 침대. 네네. 근데 그 뒤에 라텍스가 또 문제가 되고 그렇죠. 거기다 뭐 건강 팔찌니 네, 뭐 속옷부터. 온열 예. 침대니 속옷이니 무슨 네. 음이온이 나온다는 모든 거가 지금 다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네. 근데 지금 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왜 처음에는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원안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스컴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 원안위에서 빨리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좀 안식시키기 위해서 예. 침대에서 발생되는 라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가 없이 예. 빨리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보내겠다는 의도에서 그런 거를 바로 조사가 들어갔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모자나이트가 함유되어 있는 스펀지라든가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구성품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서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1차와 2차 간의 그런 결과가 차이를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은 요난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그 신뢰성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혼란을 가중시킨 네.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얘기는 해명으로 들은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 겉싸게만 가지고 네. 샘플 조사를 했다. 근데 2차 조사에는 안에 스펀지하고 뭐 도포되어 있는 물질 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침대를 구성하고 있는 매트리스의 상태 그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뭐 많게는 9.3배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네. 거기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도적으로 처음에 축소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제 생각에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사전 조사에서 침대에서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조사 단계에서 좀 신중을 기했다라면 네. 이런 오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라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흙이나 재료, 토양의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네.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정도라면 네. 그냥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서 이전에 2007년에 분명히 라돈이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거기 있는 분들이 2007년 이후에 그 새로 취직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라돈이 나온다네? 혹시 모나자이트 바른 거 아닐까? 그러면 당연히 침대를 전체를 갖고 와가지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그
그런 어떤 오류에 대해서 네네. 분석을 하실 때 전문가 중 일부가 네. 라돈만 검사를 해서 그렇다. 네. 토론까지 검사를 안 해서 그렇다. 그 얘기는 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교수님께서도 그런 의혹을 제기해 주신 바가 네네네네.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이 혼란을 야기했죠 토론이라는 네. 문제 때문에. 사실 근데 토론도 라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우라늄계하고 네. 토륨계의 이제 광물질이 분개를 하면서 예. 토론계의 그 라돈은 RN220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RN220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가 55초예요. 예. 짧죠. 예. 그리고 이제 RN2 우라늄계에서 나온 이제 토론은 네. 라돈 같은 라돈이요? 경우는 예. RN2라고 합니다. 예. 근데 원안이 발표할 때 RN220을 토론이라고 발표하니까 네. 다른 물질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 혼란을 야기시킨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 두 개 다 우라늄계나 토륨계나 핵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5초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실내 공기집법에 우리 148베크레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측정할 때 보면 우리가 1m, 창가에서 1m,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서 1m 띄우다 보니까 반감기가 짧은 거는 바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 침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엎드려서 그냥 흡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짧으니까 오히려 그 토론의 문제가 됐는데 초기에는 토론을 측정을 안 하고 예. 라돈만 측정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안의 문제가 이제 2차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예. 실상은 토론이 우리가 이제 그 내부 피폭을 하게 되면 예. 라돈보다는 약 6배 정도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토론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해서 이렇게 내뿜을 때 라돈은 들어왔다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네네. 토론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무조건 내부 피폭이 된다. 짧으니까. 짧으니까 네, 55초 만에 반감기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분열을 일단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네. 그 라돈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그 6배가 6배 정도 위험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좀 그림을 보면서 네. 이 이해를 좀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토론과 라돈이 어떤 식으로 그 움직여가는지를 간단하게 개념도로 그린 겁니다. 예. 자. 저거 보시면은 이제 토론 계열과 우라늄 계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감기가 이제 55초로 되어 있고 저 밑에 빨간색 보면 라돈으로 되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분개되는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 자연계에 이제 그 우라늄보다 4배 정도가 많은 게 이제 토륨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보면 토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단지 둘 다 라돈인데 반감기가 짧으냐 예. 또 기냐 예. 요 차이인데 우리 국민들한테 처음에 우리 원안이 발표할 때 토론과 라돈을 따로 분리한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을 왔던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려운 얘기하면은요, 그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네. 처음에 실험을 했고 뒤에는 발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봅니다. 사실적으로 그 국가의 단위에서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서로 믿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네.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런데요, 예.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관리가 부실한 것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라돈에 대해서 관리를 좀 보면은요, 라돈은 이제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보니까 네. 원래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발생원 주변에서의 그런 관리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라돈은 이제 토양 베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발생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양에서부터 올라오는 라돈에 대한 거는 국가 기관에서 좀 관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 아직까지 이런 생활용품이나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이 마련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깝고요. 사실. 근데 예. 2007년도에 분명히 모나자이트를 네. 도포한 네. 온열 침구에서 라돈이 나와가지고 발칵 세상이 뒤집혔었는데 예, 예, 예. 이 모나자이트 자체는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 그 정부의 기관에서 관리를 못 쓰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라돈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박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고 네. 보십니까? 라돈은 이제 국민들이 거의 이제 많이 알았죠. 라돈이 네. 뭐다. 그런데 이제 이 라돈은 이제 기체인데 이 무생무치입니다. 사람의 네. 이게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네.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방사선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외부 피폭 같은 건 우리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그렇죠. CT 촬영할 때는 네. 피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폭을 받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내부 요번에 이제 대진 침대 같은 이런 문제는 내부 피폭이거든요. 이 내부 피폭은 바로 안에서 피폭이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나선형이잖아요, DNA가. 그렇죠. 근데 이게 피폭이 되면 이게 끊겨요. 선이 끊겨버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암하고 직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어린 아이나 또 임산부 이런 아이들이 아주 취약한 경우에는 더 빠르겠죠. 예. 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방사선이 아주 위험한 물질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맨 처음에 발견하신 주부 같은 경우는 네네. 아이가 미수가 알아서 폐포 형성이 덜 돼서 그렇죠. 그래서 네. 늘 노심초사했던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폐포에 들어가서 그 내부 피폭이 있었을 때 네. 이게 폐암이나 이런 걸로 번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지금 저희한테도 학교로 뭐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예. 실상은 뭐냐면 힘이 좀 상당히 불안하죠. 이 어린 아이를 낳는데 그 침대 위에 재웠다. 예. 근데 3년간 재웠다. 아. 그럼 얼만큼의 문제가 될 것이냐. 근데 이러면 뭐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가습기 살균제하고는 이제 차이가 클 수가 있거든요. 예. 워낙 장기에 우리가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라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돈에 대해서만 관리를 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부 기관이나. 그런데 문제가 되면 네. 라돈 가스 나온데 그러니까 그 가스 나오는 데들 조사하고 네. 그것도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으니까 자 올해는 여기 조사하고 내년에는 여기 네네. 조사하고 그동안 라돈가스에 뭐 흡입하고 있단 말던 그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220 라돈 같은 경우에는 라돈이라는 거는 사실 라돈 가스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예. 얘가 붕괴하면서 그렇죠. 나오는 그 알파라는 입자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게 55초잖아요. 예. 방광자서 바로 호흡기 들어가서 벌써 바로 분해가 되면서 예. 그런 자극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방광이 긴 거는 이게 배출이 되는데. 배출이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국가 단위에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라돈, 2 라돈만을 관리를 해왔고, 사실 220 라돈 토론은 그냥 오염물질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던 네. 관리 대상 물질이 아니었던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이제 그런 관리 대상 물질들만 신경을 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파단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결과에 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박 교수님 네. 왜 그동안 그렇게 안 알려주셨어요 정부한테 토론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네.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라돈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뭐 민감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예. 뭐 라돈의 이제 성명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예. 그러니까 뭐 몇천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뭐 철거하고 하지만 라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규정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이 공산품에 대한 이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정부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네. 보면은 네. 제품 생산에서 네. 안전성 검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라돈 네. 그 기체 중에서 그 토로는 빼놓고 네. 라돈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걸 발생하는 그 어떤 물질 수입을 한 거에 대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지시인들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이제 공산품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규제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에서 요새 나오는 거 보면 148베크렐에다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근데 148베크렐은 실내 공기질 기준법이거든요. 예. 200베크렐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개인주택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 개인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 보면. 근데 더 하나 큰 건 공산품에도 이제 그 어떤 법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목적 의식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 결국은 국가에서 이런 방사선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부재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네. 공산품의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도 나와서는 안 되죠. 일도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공간에 그 방사선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허용치 148 베크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9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148베크렐은 실내 공기질법의 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거죠.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네. 148g 자체가 148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9배니까 이거는 몇 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이 공산품에 대해서는 방사선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요새 언론에서 148베크렐의 기준을 두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나는 그 148베크렐 이하로 나왔다 침대에서 네. 그럼 안전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아니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진짜. 사실 TBS가 처음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148로 기준을 두니까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80, 90 나와도 아 이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음이온 파우더라고 얘기되는 거, 그러니까 모나자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네. 사실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추정이 네. 되는데 음이온 파우더가 다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그것도 더 참 충격인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거 추적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이 제품들 이 음이온 기능 첨가됐다고 선전했던 제품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음이온을 가지고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다, 좋다는 내용이 논문이 아예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그 상술에 의한 것들이죠. 이제 예. 음이온이 나온다 그러면 뭐 몸에 뭐 신진대사에 좋다. 예. 또 이제 뭐 그 우리가 성형병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예. 이 음이온 제품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국제적인 논문은 아예 없어요. 예. 그럼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그런 게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뭐 기능성 제품이 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이온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예.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당장 내 주변에 혹시라도 음이온 어쩌고 했던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을 전부 다 폐기해 하셔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폐암 사망자가 연간 16,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라돈에 의한 폐암이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라돈에 의해서 폐암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도 정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보고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그 라돈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한 그 사망률을 평가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네.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수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라돈 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웃긴 게요. 그러니까 화강 안반의 네. 그 전체 국토의 70%가 화강 안반 위에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당연히 이런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정부에서 네. 라돈에 대해서 미리부터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독재 정권 때는 그렇다고 치고 네네. 뭐 워낙 비인간적인 대우들이 만연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라도 라돈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안 가진 거 아닙니까?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예. 라돈에 대해서 이게 방사선 물질인데 예. 또 환경 오염 물질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예. 옛날에는 각 부처 간의 그런 관리 대상 물질들을 나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부 소속이냐, 구과학기술부 소속이냐, 그건 환경부 또 소속이냐, 부서 문제? 네, 예. 뭐 이런 거 논란이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라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높은데도 네. 뭐 그런 행정적인 그런 떠넘기기 대해서, 때문에 더더욱 그게 좀 밀렸던 것 같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참 참담합니다. 네, 그런데 환경부가 그랬죠 또 무료로 검사해 주겠다 그러는 건 내년 10월이나 돼야 된다면서요. 내년 10월이 아니고 몇 년 더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뭐 우리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 이런 사태를 이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예. 이제 생활 방사선에 대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예. 이제 77년도죠. 이제 알랄라 원칙이 도입됐죠. 국제 방사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알랄라 원칙이 네. 77년도에 예, 도입됐습니까? 1977년도에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알랄라가 약자니까 잘 모르시는 네네네. 분들이 그래서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춰라. 우리가 살면서 피폭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우리 방사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없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죠. 아주 정말 피치 네. 못해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최대한으로 낮춰라. 이 이거죠. 발암 물질 같은 아무리 작아도 예. 이 작은 만큼 비례해서 암하고 연결돼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게 사용하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 정반대로 이제 음이온 같은 나온 제품이 있으면 예. 즉시 폐기해라. 폐기해라. 예, 그런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네. 관리해야 되는 세계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기준은 무시되고 네. 아직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148베크렐 떠들고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주거 공간에서 라돈 방출되는 거 네네. 지금 사실 보면은 충격적인 뉴스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뭐 고층 아파트 살펴봤더니 고층일수록 더 많더라. 이게 도대체 도망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작년에 하고 작년부터 올 예. 4월까지 연구를 제가 직접 수행을 했고요. 예. 전국 10개 도시에 이제 측정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고농도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저층 토양하고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예.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 직접 측정해 보니까 고층이 오히려 올라갈수록 점점점 높아졌다. 예. 이런 결과를 도출했어요. 예. 네, 이건 미국 EPA도 논문도 저희와 똑같은 수준의 이제 논문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하면 공동주택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게 건축 자재냐,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스택 임팩트라 해서 연돌 효과, 기압 차이에 의해서 토양이 더 빨리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우리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굴뚝에서 보면 연기 때문에 쭉 올라가듯이 그게 예. 기압의 차이 영향인데 아마 아파트도 공동주택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근데- 집이 17층이에요, 교수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언론에 좀 잘못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농도가 높이 올라갔다, 초과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00베크렐 아닙니까? 예. 근데 WHO는 100베크렐입니다. 예. 근데 100베크렐에서 약간 올라가서 이제 나왔던 거지. 예. 국내 기준 내는 뭐 그럼 이하로 내왔습니다. 국내 기준이 낮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뭐 국회의원님도 100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 실내에서 발생한 라돈, 이거는 네. 환기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한기가 가장 좋다는 이유는 실외 공기에서도 배출되는 게 바로 사라지는 이유가 네. 그러한 희석 효과에 의한 네. 거거든요. 그런데 한기를 사용해서 저감하는 게 가장 좋은데 라돈은 또 다른 오염물질과 대처가 틀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계 한기로 해서 한기를 돌린다 할 때 이 예. 공기를 빼내면 대려 라돈의 방출량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압에 의해서 이게 연도 효과? 빠져버리니까, 네. 아니요. 아. 연도 효과는 온도에 의한 예. 거고, 기압이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 이 안에 부압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네요. 건축 자재부터 나오는 그런 게 만약 많습니다. 건축 자재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환기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한기를 대려 불어 넣으면 예. 공기를 집어 넣는 한기면 대려 이제 나오는 양이 적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방의 온도 그 거실에 그 실내 공간에 온열 조건이라든가 그런 요소에 의해서 그런 방출량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EPA에서 고층이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는 1층 지면하고 붙은 데는 한 두세 개씩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예.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지만 10층 이상부터는 다시 두세 개의 장소에서 측정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지금은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것인지 뭐 말씀하신 대로 연돌 효과에 의해서 뭐 네네. 빨려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그 공간만의
네.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예. 이게 뭐 건축 자재 다 전수 조절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한 집에 한 건물 안에 전체가 그 이제 방사신 나오는 물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부가 방사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 그 아파트 전수 조사한다고 해서 어느 집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층에 103호는 나올 수 있고 104호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 해외에서는 좀 좋은 정책 없습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공산품 만들어질 때 반드시 방사선 뭐 체크해가지고 그거 표시로 딱 붙이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가 있으면 예.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또 법을 규정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규제는 없어요, 사실은. 예. 같이. 근데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국이 아예 보건국이 아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 방사선 그 청에서 아예 이제 이걸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실내 공기질은 또 환경부가 하고 있고 또 원안위는 또 이제 그 어떤 그 공산품에 대한 관리하고 있고 이거부터 또 합쳐야 화장품에 대한 것들은 예. 또 시각청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라돈 침대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하면 환경부 전화하면 원안위로 하세요. 원안위로 하면 또 저기 시각청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은 어디로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지자체까지 옵니다. 예.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요. 네네. 다음번에 또 시간을 만들도록 하고요. 일단 라돈 등의 그 방사성 관리를 시민은 물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지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막연한 공포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를 느끼게 되면 올바른 정보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자기가 느끼는 위해 수준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빨리 실태 조사를 통해서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출이 됐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건강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예. 명확한 결과를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맞아요. 좋고요. 예. 시민들은 또 그 결과를 신뢰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예. 그걸 따라 동참해서 빨리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시민 간에 어떠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을 하면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서 예.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피해 보상 얘기니 뭐니 얘기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그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시라도 빨리 네, 네. 그 통일되어 있는 어떤 관리 기구에서 네네네.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모든 이 방사능 물질들, 특히 공산품에 나오는 방사능 어떤 정도에 대해서 네네.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결론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대학교 보건행정과의 박경북 교수님 그리고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의 이철민 교수님 모시고 생활 속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